안녕하십니까, 오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2021년 연차 휴가 이슈 마지막 연차 휴가 이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연차 휴가 관련돼서 사법부,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 왜 그런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을 역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입법부에서 당연히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라는 식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과연 입법부의 잘못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입법부 이외에 다른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 이번 사편에 다룰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2017년 11월 28일 일부 개정되면서 시행이 2018년에 되었던 내용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행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포를 하면서 분명히 근거로 들었던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라고 말입니다. 또한 주요 내용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에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분명히 입법부에서 이 제60조 제3항의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 11일과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입법부가 발의를 해서 법이 통과되도록 어느 정도 힘을 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입법부에서 단독적으로 이 내용을 처리를 했다면 행정부는 당연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거부권의 원표현인 비토는 라틴어로 나는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 또는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외삼권 분립이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은 행정부 권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명 제왕적 대통령제, 다시 말해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스템, 민주주의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이 부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해 거부권을 시의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문제 소지가 다분한 법 개정에 거부권 행사도 없고, 더 나아가 행정부가 행정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조문 삭제에 개입했다면 입법부의 잘못과 행정부의 잘못이 경중을 다투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에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 자료를 설명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근로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충족 시 계약기간 만료 시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1년차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도 별도로 인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유급휴가와 1년에 80% 이상
출근율을 달성하면 60조 제1항에 따라서 15일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설명 자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차 휴가는 어떤 개념인가? 첫째는 유급이어야 되고 둘째는 근로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단 1년간 소정의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60조 1항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60조 2항이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얘기된 11일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부분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도 행정부에서 법 해석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부에서 26일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을 때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원인이 1년차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법제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6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안은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노동부에서 말한 내용과 똑같이 1년간 개근에 필요한 11일과 2년차에 소멸하지 않은 15일 각각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단서로는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제처 법령 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행정부가 그리고 사법부가 법을 만들면서 확정적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지 그리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최소한 몇 년이 걸릴 거고 심하게는 몇십 년이 걸려도 확정 판결 없이 그냥 제정된 법을 행정부에서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법제처 법령 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참고하라고 하는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사법부와 입법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던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는 각각으로 지급하는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줘야 되는 월차 개념이 아니라 연차, 총 1년에 15일을 지급해야 되는 연차 개념이 쭉 연결되고 또한 보완되는 그러한 법 조문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입법부든 행정부든 아니면 사법부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해서 제1항이 규진이고 제2항은 보완 또는 보충, 3항은 1항과 2항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법 조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듬을 것은 다듬고 만약에 월차 개념이 필요하다면 연차 휴가와
월차 휴가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하여 옛날에 실시했었던 연차, 월차, 유급 휴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연차 유급 휴가의 주 목적이 휴식과 재충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한 메시지를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앞서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구잡이식으로 법을 고쳐서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혼란을 주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법이 바뀌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이 바뀌기 이전에 기업들은 아무런 혼란 없이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서로 조율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행정가나 아니면 입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연차 휴가 개념이라는 것이 기준을 당해년도, 입사년도에 발생을 한 내용을 그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년 차에 입사한 사람은 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60조 2항이라는 부분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번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가 발생은 기본적으로 매월 만근을 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의 휴가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1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11일의 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그 부분을 다 사용하였다면 1년차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가 발생을 했고 기지급한 11일을 빼면 나머지 4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만약에 2년 차에 15일에서 11일을 뺀 나머지 4일만 휴가를 주게 된다면 이 근로자는 굉장히 힘든 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알아서 이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미리 휴가를, 다시 말해서 2년 차에 발생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를 2년 차에 미리 휴가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차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근로자는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던 4일의 휴가와 2년 차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다 해서 총 19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 매우 유용한 것은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시에는 그해 연도에 받아야 될 총 휴가 일수에서 자기가 근무한 월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휴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라든지 연차 휴가가 전혀 남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는 충분한 휴가와 휴식을 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는 그만큼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수당이 없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회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세 번째 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1년 차에 15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1일을 원로 해서 발생시킨 휴가를 주고 이 1년 차에 발생한 15일을 2년 차에 사용하게 하고 2년 차에 발생한 것을 3년 차에 사용하게 하는 식으로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끝으로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그 전년도에 발생한 총 연차 휴가와 플러스 알파인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 휴가까지 포함한 수당, 이 수당의 총 금액이 거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을 했고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 촉진이라는 그런 법조문을 별도로 둠으로 인해서 연차 휴가를 수당이 아닌 정말 휴가를 보내는 쪽으로 더 강요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면 절대 이런 법 개정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이라고) 그만둔 직원의 2년차 연차 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법제처의 행정해석 그리고 청와대 고용노동부가 입법 취지와 다른 무리한 행정해석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매우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근로자에게는 26일이라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치 15일의 연차 휴가나 아니면 11일의 연차 휴가를 덤으로 더 줘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가 라는 부분을 언급하기 위해서 바로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떠한 내용이 내려오면 밑에 있는 각 부처나 각 부서의 장들은 무조건적으로 그 내용을 따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입니다. 상명하복은 군대 문화의 아주 나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군대 내에서는 이 부분이 용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군대 밖에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사기관이라는 부분에서는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이건 검찰이건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아니라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맞는가라는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군부 독재 정부에서 만들어진 상명하복식 관행과 관습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의 삭제는
결국에는 재정과 개정 공포 모두 윗사람의 뜻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와 고용노동부는 무조건적으로 그 부분에 편승해서 행정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의 가장 권위 있는 이런 기관들조차도 나중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수정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불합리와 합리의 명확한 논리적인 그리고 근거를 찾아서 그 부분이 합리에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석주였습니다.